전 세계 어떤 비행기도 접근하지 못한 특수지역, 단 한 대의 비행기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실시간 항공 경로지도에도 유달리 텅 비어있는 그 어떤 비행기들이 절대 지나지 않는 곳이죠. 전 세계 모든 비행기 기장들이 꺼려하는 장소, 오늘은 목숨 걸고 가야 한다는 그 지역 티베트 고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행기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요즘, 기술도 발달해 항공기의 정보와 경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날 수 있을 것 같은 하늘길이지만 비행기를 탄다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비행이 금지되거나 비행기 제한구역으로 알려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왕, 군주 등 국가 원수가 있거나 정부 수뇌부가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곳은 당연히 비행이 금지되고, 중국의 경우 자금성 있는 베이징의 중심지, 일본은 도쿄도 항공과 총리관저를 포함한 근처 도심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의 주요 문화유산이나 종교의 성지 역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비행금지 구역도 아닌 티베트 고원, 왜 비행기들이 유달리 이 지역을 피하는 걸까요? 이 지역의 많은 의문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곳에는 공항이 없을까 였는데요. 얼마 전 공항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국적기가 취항한 라사공가 국제공항이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유일의 국제공항입니다. 라사공항 말고도 티베트 고원에는 몇 개의 비행장이 더 존재하고 있어 항공기가 아예 날지 않는 곳은 아닙니다. 이곳을 날고 있는 항공기는 대부분 수색 및 구조작업 중이거나 중국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위한 목적의 비행이죠.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비행기는 이곳에서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인즉 거의 모든 항공사들이 꼭 피해가려는 경로라는 겁니다. 특히나 단거리 비행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를 지나는 장거리 항공편은 이곳 티베트 고원의 상공을 거의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티베트 고원의 지리적 특징 때문인데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며 유라시아 대륙에 넓게 펼쳐진 세계 최대 티베트 고원. 이 고원의 면적은 약 25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보다 약 27배가량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피하는 범위치고는 엄청 넓은 편에 속합니다. 티베트 고원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큰 산맥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길이 약 2400km로 세계 5위인 히말라야 산맥이 티베트 고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산이죠. 에베레스트와 K2가 바로 이곳 티베트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K2는 해발 8610m입니다. 가장 높은 산 2개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 역시 해발 4500m로 굉장히 높은 고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의 고도가 약 1947m니까 한라산을 약 2.3개 정도 쌓은 높이네요. 물론 이 수치는 평균 고도로 비교했을 때입니다. 대략 이곳의 고도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나라 항공법 기준으로 근거리와 중거리 비행의 비행 고도는 약 4000에서 8000m 사이거든요. 즉 티베트 고원과 같거나 낮은 높이로 날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균 고도보다 높은 곳을 난다는 건 높은 지대에 충돌할 수 있는 등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두 번째는 이런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최악의 기후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한 번쯤 겪어보셨을 난기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난기류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고 있죠. 저도 비행기 탈 때마다 갑자기 흔들리고 이러면 지레 겁먹을 때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 난기류는 대기상의 공기 방향과 속도가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게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비행기 사고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일상인 기장과 승무원들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재 비행기들은 어느 정도의 난기류를 견딜 만큼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난기류는 말 그대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의 위험도 있다는 얘기겠죠. 즉 난기류 상황에서 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난기류를 만날 수 있을지 100% 예측할 수 없지만, 제일 좋은 건 난기류를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러기 위해선 난기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피하는 겁니다. 난기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공기의 온도 차인데요.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공기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공기 밀도 차이로 인해 난기류가 발생하게 되고, 또 공기의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 도중에 높은 산이나 건물 같은 지형 장애물로 인해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게 되면 난기류를 만나게 되는데, 티베트 고원처럼 높은 지역 역시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죠.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 즉 바람의 방향에 따라 상승기류인 업드래프트와 하강기류인 다운드래프트로 나뉩니다. 업드래프트는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다운드래프트는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류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업드래프트는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다운드래프트는 위에서 아래로 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드래프트는 주로 고도가 높은 고기압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역시나 압도적인 고도를 자랑하는 티베트 고원은 이 다운드래프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 티베트 고원에는 강한 하강기류 또는 급변풍이라고 많이 불리는 다운버스트가 최대 시속 150km 속도로 발생하는데, 위에서부터 좁은 폭으로 아주 강하게 아래로 부는 바람입니다. 이 다운버스트는 갑자기 발생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바람으로 충분히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난기류인데요. 안 그래도 높은 지대로 비행 위험도가 높은 티베트 고원에 날고 있는 비행기를 엄청난 시속으로 이 다운버스트가 갑자기 덮친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은 기장들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상상하는 그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두렵네요. 실제로 티베트 고원에 이런 현상들을 모르고 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물자 군인들을 태운 연합군의 비행기 약 500여 대가 추락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난기류 외 티베트 고원의 기후 역시 비행 기피의 또 다른 이유인데요. 이곳의 대기는 상상 이상으로 차가운 혹한의 기후로 유명하죠. 항공기 연료의 어는 점은 사람이 쉽게 느낄 수 없는 약 마이너스 47도입니다. 어는 점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항공기 연료에는 동결 방지제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항공기의 엔진 오일은 연료와 열 교환을 하도록 설계되어 또 다른 연료 동결 방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연료의 어는 점보다 약 10에서 15도 이상 더 낮은 티베트 고원 상공의 온도, 이런 혹독한 추위에서 연료 온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고도를 낮추면 높은 산지에 충돌할 수도 있고, 엔진 오일까지 얼기 시작해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위험한 상황들은 다른 경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꼭 티베트 고원 상공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 티베트 고원이 아닌 다른 상공에서 발생한다면 항공기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이나 평지에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고원에서는 어디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설사 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고도로 인해 고산병에 걸리거나 연료도 얼릴 만큼 상당히 낮은 온도일 테니 착륙을 해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죠. 항공기들이 티베트 고원의 상공을 날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티베트 고원처럼 높은 지대는 산소가 부족한데요. 비행기를 타면 꼭 듣는 비상 상황 대처 방법, 비상 상황 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행기 산소 마스크의 산소는 약 14에서 20분 정도만 숨을 쉴 수 있는 양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비행기가 승객들이 마스크 없이도 호흡할 수 있는 적절한 고도까지 들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말인즉 비행기는 저 짧은 시간 안에 고도 3000m까지 빠르게 고도를 낮춰야 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 티베트 고원 상공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티베트 고원 거의 끝자락이나 운 좋게 공항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다면 상황이 조금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티베트 고원의 평균 높이는 4500m, 아무리 빨리 날아도 높은 산들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에서 마스크의 산소가 떨어지기 전에 고도 3000m 지점을 찾아서 착륙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요? 물론 티베트 고원에도 몇 개의 공항들이 있지만 짧게는 수백,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보다 약 12배 작은 우리나라만 해도 공항이 15개나 있는데, 그 넓은 곳에서 비행 중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도를 낮출 수도 없고 비상 착륙을 할 곳도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그럼 공항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이렇게 높고 특수한 지형과 가혹한 환경, 기후 때문에 티베트 고원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도 않거니와 티베트 지역 자체 인구도 약 14,000만 명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만약 인구가 많거나 관광 등의 이유로 비행 수요가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 공항을 짓고 비행편을 늘렸겠지만 이곳 자체는 비행 수요가 너무 낮고 높아도 너무 높은 지대라 안전하게 착륙한다고 해도 고산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공항을 짓거나 항공편을 늘릴 필요도 없고 굳이 이곳을 비행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항공사의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식타임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